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행정사 현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대표 행정사 정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를 실제로 보셨나요? 보지는 않으셨나요? 네, 이제 자격증으로 행정사라는 게 아마 낯설기도 하시거나 사실 보셨더라도 실제 이제 어떤 업무 하시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6회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6회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합격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냐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동기들끼리도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낯선 직업인 거죠. 지금은 이제 10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이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11회를 준비하실 텐데, 지금도 사실 뭐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대리하는 자격증, 국가 전문 자격증을 그냥 간단하게 행정사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행정사 업무 간단하게 잠깐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왜 과목이 1차부터 그다음 2차 과목이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행정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려면 저희 자격증이 실제 법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다 보니 처음에 조금 작년에 9회 합격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준비했지만 그 준비하는 거에 비하면 합격을 좀 수월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0회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생각보다 준비는 어렵지만 그거에 비하면 쉽게 그래도 합격은 했구나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올해 또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셨을 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직은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분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다들 여기 비슷하게 직장 다니면서, 저도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석을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남들보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준비하는 그 상대평가이거든요, 이 시험이. 그래서 그들보다 그럼 나 같이 준비하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만 어렵다라는 건 상대적이지만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이제 그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특이한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과목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문이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행정사법이라는 과목에 저희 시험 범위가 있는데 행정사법 이렇게 할게요. 행정사법 2조에 저희 행정사 업무가 있거든요. 행정사 업무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기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이제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무슨 뭐 진흥원 아니면 사단법인도 공공기관 역할을 하면 행정기관 다 들어오더라고요. 공공기관은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1월 달에 공고를 하거든요. 거의 한 300개 정도.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도 공공기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정기관의 범위가 넓은 거죠. 업무 범위가. 그리고 행정사를 제가 준비했었던 건 사실은 그 2조 1항 2호라고 해서 이 두 번째 건데,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저는 이 문구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행정사법에 있는데 권리 의무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이제 시험 과목에도 있거든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권리가 생기고 누군가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 업무 중에 사실증명 비슷한 게 뭐냐면, 저도 지난주에 총회 하나를 참석을 하고 회의록을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같은
작성을 하는 거죠. 실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주는 그런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중에서 아까처럼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있습니다.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여기도 행정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리라고 되어 있으면 그 자격증의 대표적인 업무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법에는 등기를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법무사가 대리라고 이렇게 자격증을 대표성을 좀 띠는 거고, 세무는 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사는 기장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장 업무가 보통 본인들의 대표적인 업무인 것처럼 행정사는 그냥 간단하게 인가, 허가, 그냥 인허가로 이렇게 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네 번째가 뭐냐면 행정, 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에 대한 상담. 뒤에 더 있는데 등으로 이렇게 묶으면 다른 것보다 요거 법령. 법령이란 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걸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상담이 됩니다. 상담이. 변호사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런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른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은 사실 요거랑 이 업무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변호사 사무장을 했었는데 이제 사무장은 이제 사실 직원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드러내놓고 일을 못 하는데 이 행정사의 업무를 보니까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면 변호사에 준하게 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고요.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가허가 면허를 받을 때는 내가 대리도 하고 법률 대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에 따른 이제 법령에 대한 내가 상담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하게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목이 다 비슷하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을 2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1차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2차가 사실은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차는 그 선택형 객관식이죠. 예. 갑자기 객관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주관식인데 보통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 2차 과목에 4가지가 있는데 먼저 민법 중에서 계약법이 2차 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법이 들어와 있고 이거 왜 들어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절차론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절차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여기에 이제 한 8가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과목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각각 필요한 과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학교의 법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인 행정사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실무법의 내용이 이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취지는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허가 등을 대리하기 위해서. 이제 과목이 지금은 행정심판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 굳이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랑 이렇게 되고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같은 걸로. 같은 행정기관. 그래서 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업무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잘 수행을 하려면 과목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민법, 계약법, 그 다음에 절차론, 사무관리론, 실무법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 그래서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긴 합니다. 다 전부 다 이것도 론으로 되어 있지만 법 과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진입할 때 조금 약간 좀 어렵게 벽으로 느껴지지만 잘 하시면 되게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쪽 행정사 시험도 잘 준비하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법 과목인 줄을 모르고 준비하셨다가 좀 고생을 하시지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 그 목표하신 대로 다 결과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알기 위해서 이게 연결되는 게, 민법은 전체 과목을 지금 보는 건 아니고 민법에서 총칙만 1차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연결되는 요거랑 2번과 4번을 위해서 행정법이 과목이 1차를 배우시고, 행정학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관리론 때문에 1차 과목을 좀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11회를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과목에 대한 1차는 사실 객관식이라서 일정한 점수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전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민법을, 그다음에 행정법은 좀 고지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오늘 고영돈 선생님 오신 이유가 올해도 좀 행정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또 보셔서, 그다음에 행정법이 조금 나중에는 실제 여러분이 행정법을 주무기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법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법이 보통 많게는 한 4,50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케이스로 여러분에게 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어렵게, 실제 여러분이 현업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 행정법이 좀 더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처음 아예 행정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행정학은 경영학하고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그쪽 계통, 문과 쪽 계신 분들 행정학을 좀 그래도 수월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법은 법 과목을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재밌게, 그리고 저희 이제 김명수 선생님이 과목을 재밌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민법을 배우시면 나중에 같은 과목으로 민법, 계약법도 같이 가르치시니까 아마 수월하게 잘 넘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가 이렇고,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저희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이 과목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정에 대한 거는 아마 이제 원장님이 이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11월부터 이제 원래 실강이 시작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1차가 그 다음에 2차는 제가 12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시험은 내년에 2023년에 아마 이제 올해처럼 보이면 9월 한 셋째 주나, 뭐 올해는 좀 늦게 시험이 좀 잡혔더라고. 올해는 지금 10월 1일로 잡혔거든요. 보통은 10월 마지막 주에 보통 잡아주는데, 아니면 셋째 주에. 제가 시험 볼 때는 9월 15일 날 시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이에 1차는 지금 2차 그리고 1차 시험은 이게 보통은 5월 말 5월 한 30일로 잡을까요? 예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예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을 한번 예를 들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9월 2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보통 강의도 저희가 열면 여기 언제쯤 여냐면 한 6월쯤에 열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대략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3개월 한 반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중 반 정도 이렇게 할까요? 뭐 딱 가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때 사실 과목을 처음 듣더라도 그 전에 조금이라도 어차피 이제 2차를 여러분이 이제 1차만 합격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점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셔야 행정사 자격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해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 해야겠다 라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때를 위해서 1차를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은 좀 일찍 오셨잖아요. 지금 7월인데 7월에 아마 선등록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를 좀 들으시다가 좀 더 들어도 되겠다. 아까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행정법을 들었으면 뭐 다른 과목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민법을 들으면 민법 연결되는 게 있는 것처럼 11월에 강의 이제 실강을 듣든 아니면 동영상을 듣든 이때 강의를 듣든 같이 병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좀 더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은 민법 2차 과목 중에 민법 계약법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같이 들으면 좋거든요. 어차피 민법 총칙을 김현수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과목으로 이렇게 이 사이에 만약에 들을 수 있으시면,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아니면 제 거 과목 들은 거 있잖아요. 실무법 과목을 듣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과목은 실제적으로 휘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금방 나중에 다시 듣더라도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는. 그래서 미리 만약에 이것도 시간이 남다고 하시면 더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미리 더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 포함해서 그다음에 절차론도 다 미리 다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1차 때 많이 조금 부담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시험이 해마다 조금씩 더 관심도가 더 높아지니까 올해 이제 그 10회를 기준으로 보시면 사실상 이제 11회 때 올해 지금 합격생이 지금 어제 발표로 1643명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 마지막 날짜로 보면 그 작년도에 기준은 한 1000명 정도 합격하셨거든요. 1차만. 그리고 올해는 1차 이렇게 했을 때 누적 인원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한 이제 2차가 한 9월 달에 있을 때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생각보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양이 전체 4개를 다 합친 양이 실제 다른 타시험 한 과목 반밖에 안 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집중해서 하시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연결되는 과목이 있구나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신 다음에 미리 뭐 선등록 하시면 아마 그 원장님이 미리 강의 열어주신다고, 작년 거 아니면 올해 거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11월에 실강으로 오신 분은 실제 실강으로 오면 좋은 거는 반강제적으로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월에 고영돈 선생님이랑 김현수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유병준 선생님이 진행하는 1차 과목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1차는 보통 동영상으로 들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뭐 제 과목 12월에 시작하거든요. 실강으로 오셔도 됩니다. 실강으로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은 이거는 계속 정해져 있거든요. 토요일은 제가 펜이 안 나와서 이게 일요일은 그 사무관리랑 그다음에 절차론이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법하고 실무법이 일요일 날 하거든요. 같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날 오셔도 돼요, 차라리. 그냥 이날 실강으로 제 거 수업을 들으시면 12월부터 아마 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 그러면 김효 선생님 이제 강의 들은 거랑 또 연결도 되고, 미리 들으셔도 되고, 현장에 오셔서 한 번 더 이제 제 수업도 들어보시고, 아, 끝까지 가도 되겠구나, 저 강사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좀 당부드리는 거는 그 휘발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듣는 거랑 나중에 1차 합격하신 다음에 다시 들을 때 훨씬 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미리미리만 좀 들으시면 과목이 좀 이해가 좀 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들으시면 두 과목은 1차에 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린 거예요. 이 과목이 실제 민법 총칙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실무법이 행정심판법 진행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한 해 한 해 그 자격증이 저 시작할 때는 많이 낯설었던 자격증이었다가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게 최대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 발굴을 하고 하시면 크게 돈을 버는 분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도 이제 특화해가지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 제 바람은 이제 11회 때 잘 준비하셔서 1차 합격하시면 저랑 이제 2차 과목으로 저랑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오셔서 감사합니다.